안녕하세요. 급여가 450만원인데 대출이자가 월 1000만원인 연걸 부부 이야기.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 사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이미 급여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많이 궁지에 몰려있다라는 게 현실임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뭘까? 집을 감당 못해서 이자를 못 내서 원리금 납부를 한 달, 두 달 연체하면 금융권에선 뭘 합니까? 바로 경매처분합니다. 경매처분. 그냥 집을 뺏기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을 뺏기고 나면 그 사람은 그냥 부채에서 자유로워지냐? 아니죠. 경매처분에서 경매낙찰가 금액으로 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빚은 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상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몰락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저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또 조용히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평생을 빚쟁이로 전락해서 다시는 빚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너무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간이 컸던 거죠. 저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받는 월급은 300만원인데 5억의 빚을 줬대요. 5억 대출해서 집을 사도 좀 지나면 2, 3억 오르니까 충분히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꼰대고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이미 일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안 생긴 건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5억짜리 아파트를 올해 초에 샀답니다.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입주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빚을 얼마를 내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전부 다 빚이래요. 벌어놓은 돈이 없다는 거죠. 계약금을 5천만원을 마련하는데 5천만원을 빚내서 마련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빚을 전부 다 져서 산다. 아무리 그 집이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2022년 1월 달에 저 집을 5억을 주고 5억 전량을 빚을 내서 사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었죠, 제가. 왜 버립니까? 아니래요. 맞벌이래요. 맞벌이고 와이프는 간호사 일을 그래도 10몇 년 했고 본인은 본인대로 또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인을 신분을 가지고 있죠. 아, 둘이서 미친듯이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죠. 제가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제가 도시락 싸가면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요. 안 그러는 게 좋겠다?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이제 그들이 지금 뭐라고 느낄까요? 이럴 줄 몰랐다. 에이, 설마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의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팔 수 있으면 서둘러 팔아서 빚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30대랍니다. 30대. 30대고 집을 두 채 소유했답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12억, 남양주의 아파트 3억. 근데 대출이 7억 7천이랍니다. 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린아이도 있다는데요. 5개월짜리 어린아이도 있다는데 참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만 잘 지나면 견딜 것 같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마음에 집을 지키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저기 강서구의 아파트 12억짜리 사서 6억에 전세 주고 있다는데 저 집 12억짜리가 나중에 6억 될 수도 있는 건데 또한 전세가가 6억짜리가 전세가 5억이 되고 4억이 돼서 역전세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강서구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서둘러 파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 거죠. 필요하다면 남양주의 아파트도 같이 파는 게 맞죠. 순서대로라면
강서구 아파트 팔고 남양주 아파트 파는 게 맞겠지만 이게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를 일인 거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제가 보건대 한국은행은 11월 달에 빅스텝도 해가지고 3.5를 만들고요. 내년 1월 달이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또 올려서 4.0까지 만들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계속 가파르게 올려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5%가 되고 6%가 되게 할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가 되고 6%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 6%가 되면 그냥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거죠. 시중금리 10% 시대가 열리는 거죠. 최상단이 아니라 평균 10%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료 7억 7천 냈다고요? 뭐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대출이자 1,000만 원이 거짓말이 아닌 건데 저게 금액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부담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이면 내년 되면요 1,500 되고 2,000 되는 일도 금세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빚 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목숨 걸고 빚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세 차익 벌려고 투기했다가 저렇게 걸려든 거죠. 월 수입에 월 450만원 수입에 8억 대출한 사람 제정신인지 아니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너무 많은 너무 큰 무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충격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무도 저러한 일에 대해서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대신 헤아려 주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한 이들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30억짜리 집이 3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그들이 맞게 될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조심스레 봐야 되겠습니다. 꽤나 충격입니다. 이 기사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쓴 기사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급여가 450인데 대출이자로 1,000만 원을 낸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로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연끌에서 많이 어려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무리하게 연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게 될, 감당하게 될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빚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빚을 굴려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 더 우려하고, 더 겁내고, 더 조심하면서 삶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는 잘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함부로 빚지지 말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